예, 착한 임대인 세공제입니다. 얼마 전에 제가 몇 가지 저희 거래처로부터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한 5가지 정도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출발하시죠. 예, 착한 임대인 세공제 기타 사항 한 5가지 정도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제가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전체적인 개요는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. 자,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상가를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갖다가 100만 원에서 50만 원 할인을 했다. 그러면은 할인액의 50%를 갖다가 세금을 돌려줄게. 세금을 돌려주는 세액공제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25만 원을 갖다가 이제 세액공제, 세금에서 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. 예,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임차인 요건 중에서 중요한 요건이 있었죠.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일 것 이렇게 돼 있죠. 따라서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고 들어온 임차인은 이제 적용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.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전부터 계속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그런 경우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2020년 8월부터 12월 이 5개월치 5달치 임차료를 갖다가 연체를 시켰습니다. 한 푼도 지불하지 못했죠, 집주인한테. 그래서 그 다음 해 이제 2021년 1월 달에 집주인하고 이제 약정을 체결합니다. 이때 만약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5 하면 500만 원 아닙니까? 500만 원이 아니고 50% 할인한 금액으로 이제 이때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받은 겁니다. 그래서 소급해서 이제 약정을 체결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때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.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했습니다. 그죠? 형식적으로는 소급해서 이제 적용을 하는 형식이지만은 어쨌든 이때 다음 해에 요 임대료를 갖다가 할인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돈도 받았고 또 그 할인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줬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정을 해줬습니다. 자,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. 두 번째 경우. 자, 이 경우에는요, 임차인이 조금 문제가 되었던 경우인데요. 자, 지금 임차인이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.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식당을 계속 해왔죠. 그런데 문제는 2020년 4월 달에 장사가 식당이 너무 안 돼가지고 폐업을 했습니다. 폐업을 하고 그 즉시 슈퍼마켓으로 업종을 변경해가지고 기존의 임대인하고 똑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자,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장사를 하는 그런 임차인일 것, 이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4월 달에 새롭게 임차인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, 지금은? 동일한 임차인이지만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겼는데요. 국가는 사업 내용만 바뀔 뿐, 그죠? 식당에서 슈퍼마켓으로 바뀔 뿐 변한 게 없죠. 임대인 똑같죠. 임차인 똑같죠. 그렇기 때문에 자, 이런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가는 거다. 이렇게 봐가지고 적용을 인정을 해준 경우가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경우입니다. 자, 이거는요. 임차인은 아무런 바뀐 게 없어요. 그죠? 업종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임대인이 이 건물을 팔고 새로운 임대인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. 그래서 새로운 임대인하고 4월 달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임대료를 할인을 해줬다. 이런 스토리입니다. 자, 이런 경우에도요. 이 임대차 계약서는 그죠? 요때 이후에 새롭게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? 그런 경우도 그러면은 안 될 거냐?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줬습니다. 왜? 임차인이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. 그죠? 그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다가 집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인정을 해줍니다. 그렇다면은 임차인 요건을 충족했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임대인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이번 네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. 네 번째는요, 독특한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2020년 8월 달에 장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집주인이 한 달간 임대료를 갖다가 100% 아예 전부 다 면제를 해줬습니다. 자, 이랬을 때에도 여기에 50%를 갖다가
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해줄 것인가라는 문제인데요. 자, 일단 요 법은요, 2020년부터 21년 이 2년 동안에 임대료를 인하했다면 그 인하한 임대료의 50%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. 이렇게만 돼 있고, 그죠? 몇 달 이상 그렇게 할인을 해줘야 된다. 또는 몇 % 이상 할인을 해줘야 된다. 이런 문구는 전혀 없거든요. 그래서 법을 갖다가 엄격하게 해석을 해보면은 이것도 한 달 동안 100% 면제를 해준 것도 이 조항 내용에 그대로 들어온다.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.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. 문제는 이제, 자, 만약에 100만 원 받던 걸 50만 원, 그러니까 50% 할인을 하면요. 세금 계산서를 50만 원짜리 끊어줬겠죠. 그리고 50만 원이 이 집주인 통장으로 들어왔겠죠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집주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5월달에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하고 통장 입금 내역을 스캔을 떠가지고 제출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. 증거가 다 있으니까. 그런데 한 달 임대료를 100% 면제를 하면은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발행 안 했겠죠. 통장도 하나도 안 들어왔겠죠.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법문구로 봤을 때는요,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만약 제가 임대인이다 그러면은 이 한 달치도 세액공제를 신청을 할 겁니다. 신청을 하고 이제 세무공무원이 어떤 연락이 오면요,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실하게 이제 설명을 해야죠.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, 저도. 그래서 일단은 적용을 받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, 약간 애매한 구성은 있습니다만은 법을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경우인데요. 자, 우리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요, 임대인 요건이 있고, 그리고 상가, 해당 물건, 상가 요건이 있고요, 그리고 임차인 요건,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. 그 중에서 임차인 요건 중에서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임차인은 말이죠,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고, 업종에 따라서 이러한 매출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. 예를 들어 가지고, 자, 음식점업이라면은 1년 매출이 10억을 넘어가면 안 돼요.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은 이런 업종별 임차인의 매출은, 자, 우리가 2020년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때 20년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, 직전 연도인 19년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,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. 이거는 직전 연도입니다. 2020년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때 임차인의 매출 요건은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된다. 이렇게 되겠고요.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가시죠.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. 자, 임차인이 직원을 채용했을 때 제조, 건설,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고요. 기타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한다. 이런 근로자 기준이 있거든요. 이 기준도 2020년도에 이제 세액공제를 받는다면은 이것도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. 이거는요, 임차인이 소상공인 확인서를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신청을 할 때 거기 보면요, 직전 연도의 종업원 수 몇 명이냐 이렇게 적는 란이 있습니다. 거기 보시면요, 뚜렷하게 직전 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기준 연도, 세액공제를 받는 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직전 연도의 임차인의 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된다. 이렇게 되겠습니다. 어려운 건 쉽게, 쉬운 건 더 쉽게. Easy to understand. Easy to understand.